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조루 치료약은 처음에 로 만들었던 약이에요. 일단 네. 조루가 뭔가요? 조루증이라고 오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오진 않잖아요. 저는 항상 그거에 관련해서 남성분들이랑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조루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가? 좀 궁금해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조루는 그 사정 시간이 굉장히 빠른 사람? 네. 근데 네. 사실 1분, 2분, 3분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여자들도 그냥 본인이 느끼기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뭐 결론은 좀 애매하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생활을 하는데 딱 시계를 딱 보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타이머 제거하지 네, 않잖아. 맞아요. 타이머 재진 않잖아요. 네. 9시에 시작했는데 뭐 9시에 1분에 끝났네? 그러니까. 나는 조루야. 뭐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은 환자를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질환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루증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는 게 시간이 우선은 정해져야 되거든요. 제가 뭐 의사지만 성생활 하시는 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시간 딱딱 재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자가 설문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준점은 있어야 되니까 음경이, 질내, 삽입 이 시작점이에요. 삽입부터 사정까지 시간이 대략 몇 분이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1분입니다. 나는 뭐 2분입니다. 10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진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그래도 그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비뇨의학과 학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유럽 비뇨의학회, 미국 비뇨의학회. 유럽 비뇨의학회는 유럽에 있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이제 매년 모여서 학회를 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최근에는 어떻게 치료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요, 매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했는데 제가 맞춰볼게요. 네. 1분 30초? 비슷했는데 30초까지는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없어, 사실. 내가 1분 20초를 하는지 1분 40초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 단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분. 1분. 오케이, 정답. 오. 보통은 질 내 삽입부터 사정까지 시간이 1분인 경우. 근데 미국은 조금 다르게 했어요. 미국은 뭐 2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좀 정해 넣긴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1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내가 이 사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남성분들은 성생활을 하거나 자위를 하거나 할 때 사정을 할 때 내가 느낌을 받거든요. 사정을 할 것 같다. 근데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참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참지 못한다면 이건 조루증이 있는 거예요. 조절을 못하는 거니까.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기준이고, 세 번째 기준은 만족도입니다. 만족도. 본인이 생각하는 만족도? 본인도 중요하고요. 상대자도 중요해요. 이 내가 사정을 빨리 함으로 인해서 나 또는 상대방이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하느냐. 네,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했을 때 조루증이라고 진단합니다. 네. 그러면 좀 조루증이 생기는 이유가 그러면은? 우선은 조루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선천적인 거예요. 내가 성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 사정이 빠른 경우. 두 번째는 이제 후천적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괜찮았는데 성생활하고 나서 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되니까 사정이 빨라졌다. 이런 거 이제 선천적, 후천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천적인 경우는 배부신경이라고 하는 이제 음경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의 예민도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각을 빨리 받아들이니까 사정을 빨리 하게 되는 경우. 선천적인 경우가 좀 흔하고요. 두 번째, 후천적인 경우는 좀 시민성이라고 해서 심리적인 문제죠.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성생활을 했는데 사정이 좀 빠르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나도 불만족스럽고 상대방도 불만족스러웠어요. 다음에 관계할 때는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성생활할 때 사정이 너무 빨랐는데 지금도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발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나이가 들게 되면 발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사정이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를 후천적인 조루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천적인 거는 우리가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죠? 맞아요. 좋아지는 게. 네네네. 그렇죠? 조루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했으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이제 국소 도포제라 그래서 성생활을 하기 전에
음경에 발라주는 국소 마취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젤 형태로 된 것도 있고 네, 스프레이 형태로 된 것도 있는데 보통은 그걸 쓰는 분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한테.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거는 이제 관계하기 한 30분 정도 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흡수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원칙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씻어야 돼요. 왜냐면 국소 마취제가 있는 상태에서 성생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한테도 그 마취제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성분들의 감각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좀 불편감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물 치료도 있습니다. 성분으로는 뭐 다폭세틴이라는 그런 약물들이 있는데 성관계하기 보통 한 1시간 정도 전에 약을 복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뭐 배부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음경의 귀두확세술, 음경확대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음경의 감각 예민도가 좀 높으신 분들, 선천적으로 성생활 처음 할 때부터 사정이 좀 빠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온 네. 케이스는 네. 어떻게 치료를? 그런 분들은 보통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가 이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불안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약물이 그럼 처음에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우리가 뭐 약을 개발하려면 뭐 고혈압 약이든 당뇨약이든 또 뭐 임상 시험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조루 치료약은 처음에 우울증 약으로 만들었던 약이에요. 불안, 우울증. 그런 분들한테 약물을 투여했는데 사정 시간이 연장이 된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감이 좀 생겨서. 정신과 의사가 이제 항불안제를 그 우울증 환자한테 투여를 했는데 사정이 잘 안 된다. 그 약을 먹고 또는 사정 시간이 이전보다는 많이 길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그 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약이 조류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그런 분들한테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그런 불안정한 이제 심리 상태, 내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한 이제 조루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약물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네.